장내 유익균을 늘려라 3부 돌아왔습니다. 이제 3부를 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찍는 거는 뭐 기존에 다 읽은 책이지만 다른 장보다 훨씬 긴 설명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사진을 많이 찍어놨고요. 제 영상은 이제 그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이 많아서 듣다 보면은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관계로 서두는 줄이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종양에는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NEU5GC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암세포 성장이 동물 단백질 섭취와 분명히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제가 최강의 식사 요거 블랙프루브 다이어트 이거 보시면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뭐 운동 없이 매일 0.5kg씩 살이 빠지고. 근데 운동 없이 살이 빠지는 것은 한번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 책에서 이제 뭐 나오는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IQ를 20이나 올린다. 요것은 글쎄요, 어떤 이유로 이제 뭐 20kg를 올린다라고 뭐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인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최강의 식사를 따라하고 나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밑줄 친 부분을 쭉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최강의 식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좀 전에 말씀 장내 유익균에 대한 책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것으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고 암세포 성장이 이제 분명히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리즈 대학교 연구진은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로서 17년간 3000일씩 100, 32,000명의 여성을 추적한 결과 붉은 고기를 섭취한 여성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뭐 육식과 대장암과의 그런 연관성은 많은 자료에서 꼭 여기 연구 결과 말고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장 안에서 어떤 뭐 이렇게 소화가 이제 늦어지면서 그 안에서 썩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독소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녔을 때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죠.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건강세포들이 하듯이 케톤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인슐린 수치가 낮고 당분과 단백질이 부족할 때, 즉 우리 몸이 휴식기에 있을 때 케톤을 만들어낸다. 이거 케톤이라는 것은 뭐 여러 다이어트 업체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이런 설명보다는 이제 단식, 일단은 그 이제 인슐린을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슐린 분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단식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는 인슐린 뭐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이 또 이제 뭐 요 아래도 나올 건데, 이런 암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암세포는 당분을 먹고 산다. 또한 암세포는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일반 세포들이 하듯이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과당 분자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상하게도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발효시키는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만든다. 자,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도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발효시키는 아주 여기서 이제 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제 포도당도 이제 당분이고, 이 포도당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고, 우리 몸이 요 포도당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뇌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시키죠. 췌장에서. 이랬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성장하고 분열하는데 최대 평균 18배나 많은 당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는 아주 쉽다. 암세포는 아주 많은 양의 당분 없이는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 암세포가 당분을 먹고 산다는 것은 1920년대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푸드라 그러죠. 정제 설탕이 상당히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은, 뭐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설탕만 줄여주고, 예전에 누가 뭐 안 걸렸다 그래서 보니까 커피를 드시는데 거기다 엄청나게 설탕하고 뭐 시럽 같은 걸 붓는데, 이제 시럽에는 좀 안 좋은 성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뭐 수은과 관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면은, 시럽은 차라리 드시려면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견과류는 특히 나무에서 나는 견과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실시한 연구에서 대장암 상규 환자들이 사망률과 암 재발률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견과류를 먹은 환자들이 암 재발률이 42% 감소했고 사망률은 57% 감소했다. 제가 예전에 그 늙지 않는 여성인가 뭐 제목이 그럴 겁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제 흑인 여성분인데 나이는 한 60대가 됐는데 얼굴은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건강하게. 근데 이 여성분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제 견과류를 좀 드시는데, 뭐 자세한 내용 또 나오니까요. 그렇다. 일주일에 견과류를 2번 먹었을 뿐인데 사망률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가장 일반적인 항암 화학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다. 뭐 이제 뭐 케모테라피 항암 화학 치료보다도 좋은 게 뭐 이제 투마릭 뭐 이런 얘기, 강황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강황에다 후추였을 때는 이제 뭐 유방암에 더 좋다 뭐 이런. 하지만 땅콩을 먹은 환자들은 암 재발률이나 사망률 감소가 없었다. 이제 땅콩은 좀 여기서는 좋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콩은 렉틴이 가득한 콩류의 일종이지 절대 견과류가 아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들을 보면 땅콩에 들어있는 렉틴이 대장암을 촉진한다. 오히려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당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아주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땅콩을 까갖고 드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 호두를 먹인 쥐는 다른 쥐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셀레늄 만들 때 꿀에다가 이 호두를 넣어서 햇빛을 한 40일간 보면은 엄청난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햇볕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햇빛이 나는 경우 이렇게 좀 꿀이 뭐 상하진 않습니다. 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드시면 좋다. 연구진이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쥐의 배설물을 가져와 소화기관에 사는 박테리아를 조사했더니 호두를 먹은 쥐들이 장내 미생물균이 서로 비슷했고 암세포를 예방해주는 박테리아균도 비슷했다. 즉 쥐들이 장내 유익균은 호두를 먹고 성장하고 증식해서 그 대가로 그들이 숙주인 쥐들을 잘 보살펴준다.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이, 제가 인체를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뭐 몸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머리에서 나라는 자아 이것을 이제 뭐 100%로 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에서 생각지 못한 애들, 뭐 장내 유익균이라든가 각 피부에 뭐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생물군들이 있겠죠. 뭐 미생물들, 그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게끔. 그게 이제 여기가 한 10%를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뭐 수조, 뭐 수경 일대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좋게 대접을 해주면 보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좋지는 않나, 이 책에서 아주 그냥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장암은 국한되지 않는다. 내가 2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던 메릴랜드 베서스다의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견과류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6% 낮았다. 뭐 아이고 26%뭐 별 차이 있어라고 하지만 요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견과류 섭취 장점은 놀랍게도 흡연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지금 최근에 몇몇 분들에게는 이렇게 담배를 끊으셨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끊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호두라든가 아몬드라든가 많이 말고요, 한 2-3알 정도 하루에 섭취하면 좋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과류를 많이 먹은 흡연자는 견과류를 거의 먹지 않은 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39%나 줄었다.
이것을 보면 견과류가 실제로 흡연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아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보고서에서는 견과류 섭취가 암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 따른 사망률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적지 않은 비율로 말이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견과류를 많이 먹은 여성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절반이나 감소했다.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뭐 책에서도 그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하루에 그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키토제닉이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굶어서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분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단식 말고는 없어요. 뭐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뭐 HGH 휴먼 그로우 호르몬이라 그래서 2000% 이상 치솟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요 휴먼 그로우 호르몬은요, 젊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그 텔로미어하고도 또 관계가 되고요. 텔로미어의 그 길이를 짧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과도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소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가 낭비되면 둘째치고, 또 췌장이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줄여줌으로써 상당한 그 인체 시스템에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을 하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견과류는 암 예방 효과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 견과류에는 mTOR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감지할 때 찾아보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메티오닌이 극히 적다. 몸에 메티오닌이 많으면 우리가 성장 주기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메티오닌 함량이 낮은 견과류를 먹으면 몸이 휴식기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암과 싸울 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도 견과류를 아주 좋아한다. 더구나 미토콘드리아는 케톤을 생성하는 지방 공급원으로부터 지방 공급원으로 부티레이트를 이용하지 않는가. 따라서 견과류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장내 유익균과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 주므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훌륭한 음식이다.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다음 견과류를 많이 먹도록 권한다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그 견과류는 이제 쭉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호두라든가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뒤에 아마 또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긴다. 이게 절대 아니라고 나와요. 관절을 많이 써서 뭐 달아서 그렇다라는 것보다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관절염이 단지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관절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관절이 닳아서 아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관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 때문에 생긴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유해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는 이제 필수 미네랄이 이제 그 말 그대로 필수,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중에 구리가 이제 있고요. 구리가 이런 부분 어떤 신경 전달 물질로서 상당히 사용이 되고 이런 관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구리 텀블러라든가 구리 컵이라든가 구리 주전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발 밑에다가 펜이 구리동전을 넣어놨더니만 실제로 많이 좋아지셔갖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 뭐 그런 사례들도 소개가 됐고 합니다. 이것은 턴오프열 TV가 그 전에 몇 차례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믿기지가 않죠. 사실 믿기지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 관절을 닳게 하는 것은 염증 탓이지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쥐에게 유익균을 보충해주면 전신성 염증과 영골 파열 현상이 점차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턴오프힐 TV 홈페이지를 만든 것도 이런 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또 뭐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인 골드라벨 4세대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그 L 프로필린하고 뭐 17종 혼합 유산균 뭐 해서 도움이 되는 이제 장까지 어떤 유실되지 않고 저런 유익균들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해서
안 사셔도 좋고 다른 데 사셔도 좋지만 이제 가격도 이제 저렴하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관절염이 생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장내 유익균과 장누수 증상이 만나서 렉틴과 지질 다당류를 몸속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렉틴은 관절 표면에 있는 씨알산이라는 당분 분자와 결합하여 일종의 가시처럼 작용하고 그것이 자가면역 공격과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관절염이나 노화 현상으로 여겨지는 여러 문제로 나타난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피부가 빨갛게 불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시들이 관절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라. 이해되는가? 지질다당류는 이렇게 관절을 비집고 다니며 염증을 일으킨다.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 면역체계는 지질다당류를 나쁜 박테리아로 여겨 공격한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체액을 뽑아내면 놀랍게도 지질다당류가 발견된다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자가면역 질환, 뭐 최근에 이제 뭐 스파이크 단백질, 뭐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우리 그 면역 체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부 장내 유익균과 또 연관이 된다라는 또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설탕의 위험성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장내 유익균을 죽일 수 있는 페스트사이드, 뭐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발견되고 하니까요. 음식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면역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동안 아무리 이제 뭐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 농약을 치더라도 이제 잘 방어해 왔는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제초제가 나오게 되고, 특히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 독성이 너무나도 지독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발견이 돼서 참 그 장내 유익균들을 죽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많이 써서 닳는다는 원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사실이다. 따분하겠지만 과학적 원리를 잠시 설명하자면,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은 연골세포와 연골모세포라는 세포군에 의해 계속 새로 만들어진다. 뼈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 관절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즉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손상되었다가 다시 자란다. 하지만 손상되는 속도와 재생되는 속도가 달라서 연골이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긴다. 즉 사포처럼 표면이 거칠어질해진다. 그래서 의사들은 뼈 위에 뼈가 놓인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과연 이 시점이 되면 관절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장내 유익균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장내 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렉틴과 지질다당류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면 다시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 뼈 위에 뼈가 놓였더라도 연골세포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관절면은 새로 자랄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 게리라는 67세 환자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는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있어 수술을 받아도 심장에 무리가 없을지 확인이 필요했다. 제리는 내가 실시한 신장검사를 통과했으나 혈액검사 결과에 호기심을 느끼고 무릎 수술 전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따르기로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리를 만났을 때 그는 9kg이 빠진 상태였고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 약도 먹지 않았다. 놀랍지 않은가? 나는 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을 보고 인사를 건네며 무릎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아, 그거요. 제리가 말했다. 취소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을 뭐하러 받겠습니까? 제리는 그렇게 말한 뒤 진료 테이블에 살짝 내게 보란 듯이 앞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제리처럼 나를 보러 오는 관절염 환자들은 한 가지 병만 앓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노화와 관련된 질병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같기 때문이다. 사실 나를 보러 오는 환자들은 제일 건강하다는 환자조차 평균 7가지 약을 먹는다. 하지만 그 약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거 여러분도 시간 나신다 그러면 곤도마코토가 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47가지 말고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고 있고요. 거기서는 진짜 왜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가 이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이, 이런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이런 통증과 관련돼서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큰 충격에 빠지실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잘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한다. 알다시피 문제는 이런 약들이 창자벽에 구멍을 뚫어서 침입자의 공격이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은 염증이나 통증을 낫게 하려고 약을 먹지만 사실은 그들이 장내벽을 손상해서 염증과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뭐 악화일로죠. 그 저기 교각사루라고 하죠. 소의 뿔을 이제 이렇게 잘 고치려다가 이제 그 소를 죽여버리는 그런 꼴을 겪는 건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약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신다 그러면은 좀 이 약이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장내벽을 치유하고 장내 유익균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증이나 다른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유익균을 얘기했는데 뭐 뒤에서도 뭐 끝없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올리브 오일일 겁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이제 장내 유익균들이 상당히 행복해하는,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고요. 실제로 장수마을이라고 뭐 보면은 뭐 100세 넘어서 사시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뭐 암도 안 걸리고 이 올리브유를 상당히 가까이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제 올리브유를 또 통해서 이렇게 그 젊음뿐만 아니고 이렇게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뭐 칸디다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모든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온다고 하라는 것은 이게 또 암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칸디다균이 이제 뭐 자라서 암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체 중 하나는 WGA를 포함한 음식을 식단에서 빼는 것이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WGA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창자벽을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밀가루, 밀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 에 들어있는 WGA는 파스타, 빵, 과자는 물론이고 밀을 빻아서 만든 벌거, 호밀, 보리, 현미 등 모든 통밀가루 통곡물에 존재한다. 근데 이제 뭐 과유불급이라고 뭐 많이 드시지 않으면 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음식들이 몸에 좋다고 들어왔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꿈꾼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수록 점점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를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다시 활기를 찾았다. 물론 내가 외과적 수술로 많은 환자들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인공관절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것에도 감사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런 수술을 받지 않고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하게 된다.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뭐 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멀쩡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인공관절을 이제 뭐 삽입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장내 뭐 누수라든가 뭐 병균에 의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이라면 한 번쯤 어떤 수술을 앞둔 분이시라면 그런 것을 거친 뒤에 이제 더 이상 통증이 없다면은 굳이 좀 전에 요 사례처럼 안 받으셔도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 지금 좀 전에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뭐 빵 종류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빵 뭐 과자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밀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건 좀 피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말했던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좀 한 단기간이라도 끊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롱제비티 뭐 패러독스인가 뭐 이렇게 쭉 뭐 어떤 뭐 말해준다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고 훑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선행을 한다던가 이제 좋은 말을 해주던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물을 그냥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요런 뭐 솔루션은 여기 그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이라는 솔루션은 이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 되겠다. 또 이 책을 쓴 저자가 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뭐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저는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동의하고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보통 대개는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손해 볼 수 있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알려줬을 때 환자가 준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을 제껴두고도 뭐 손이 많아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글을 읽을 때마다 보였습니다. 뼈와 근육은 배가 고파야 튼튼해진다. 요 얘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제가 뭐 단식에 관해서 외국의 유명한 뭐 박사들의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좀 전에도 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뭐 이렇게 굶는 게 이랬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넘기면은 내가 언제 배고팠더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견디다 보면, 뭐 처음에는 하루 견뎠는데 뭐 며칠 얼마 안 가서 이제 뭐 또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어떤 학습이 되기 때문에 뭐 이틀 3일 이렇게 쭉 가는데, 한 1시간 반짜리 영상이었는데 이거 얘기해야지 이거 얘기해야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이제 머리에다 담다 보니까 지금처럼 초반에도 제가 좀 버벅댔는데, 한 번에 그 많은 얘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영상들에 나왔던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뼈하고 근육이 왜 배가 고파야 튼튼해지는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단백질을 이제 뭐 많이 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 뭐 프로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 영상에서도 얘기하는데, 한번 이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요. 노인들의 활동성에 제약을 가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에 관절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성 염증이 수년간 지속되면 뼈가 서서히 약해 진다라고 했는데, 요게 연결되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한 150페이지고 이거는 갑자기 176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아서 사진 안 찍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소식을 하고 단식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뼈하고 근육에 긍정적인 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즉 혈액이 전부 근육으로 몰려서 위장에 혈액이 부족해지는 장내 허혈이 생긴다. 장내 허혈은 장누수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렉틴과 지질당당류 박테리아를 몸속으로 흘러보낸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고 나면 2주 동안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장거리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마라톤하고 나면 소화 기능이 엉망이 된다. 위장이 행복하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인 것이다 해서 국민 영웅이죠. 이제 마라톤을 이제 해서 이제 금메달 따신 분들 보면 이제 최근에 또 뭐 이제 특정 질병에 걸려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젖산이라는 것도 그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뭐 활성산소 못지않게 데미지를 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몸이 해로워질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상당히 참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활성산소 하는데 뭐 산소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숨을 계속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도록 이제 뛰게 되면 우리 혈액 내에는 철분이 있을 것이고, 이 철이 또 산화철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랜 취미생활로 버리기가 쉽지 않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 아내 페니는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대회에서 정시선수로 출전할 정도로 애호가였다. 마라톤에 관한 데이터를 오랜 시간 열심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데이터를 모두 본 뒤로 아내는 마라톤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러닝슈즈와 영양 작별을 고했다. 아내는 마라톤 경력을 줄여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더 밝히자면 아내는 마라톤을 하는 동안 골감소증을 얻고 감기는 늘 달고 지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 공기 중에는 여러 부유물이 있고요. 그 여러 부유물 중에는 각종 화학물질도 섞여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가 내뿜는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뭐 여러 또 중금속 같은 게 있겠죠. 매연 속에 섞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폐로 보내게 되면 뭐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뿌리는 무언가가 있겠죠. 뭐 일명 캠트리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각종 참 인체에 또 자연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너무 그 하얀 걸 많이 뿌렸으면
뛰지를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러닝머신을 샀는데 집에서 이제 어떤 공기청정기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뛰면 좋고요. 뭐 이제 수소기를 활용을 해서 코 노즐을 이용해서 쓰는 수소기가 좀 상당히 비싼 고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써서 하면 더 좋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좋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뇌 건강을 지키고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심지어 뇌 건강도 장내 육균이 좌우한다. 다음 장도 기대하시길. 자, 요거는 이제 그 제올라이트라는 것이 톡톡히 그 뭐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오염 물질을 흡착해서 빼내는 데는 그 탁월하더라. 뭐 하여튼 뇌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세포를 지켜라. 지 실험 연구들을 보면 미생물근류 전체에 생긴 특정 변화가 신경염증을 일으켜서 인지력 감퇴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 실험 결과를 보면 늙은 쥐에게 포르피노모나다시에 과에 속하는 유해균을 다량 투여하자 장누수와 염증이 생겨서 공간기억에 문제가 생겼고 우울증 유사 행동을 증가했다. 뭐 변비라던가 어떤 이런 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보면은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에게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군도 알 수 있다. 인지장애 환자들이 장내 미세물군을 조사해서 인지장애가 없는 환자들이 박테리아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인지장애 환자는 전염증성 대장균과 이질균이 에세리키아와 시젤라가 많고 항염증성 유익균인 유박테리움 렉테이리는 부족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장내 유익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먹는 렉틴과 장누수 현상으로 빠져나오는 지질당류와 결합해 장내벽을 무너뜨리고 전신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장내 유익균과 렉틴, 지질당류 같은 침입자들은 신경염증이나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뇌 속의 뉴런을 자극하는 도파민과 뉴런을 진정시키는 감마미노 뷰티르산, 가바 등 필수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 제가 요 가바에 대해서는 예전에 커피를 말씀드리면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가바를 드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도파민은 즐거움이나 고통 같은 감정 조절을 하고 근육 움직임을 통제하는 등 많은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신경절단 물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특히 파킨슨병 같은 많은 질병이 원인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도파민은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무쿠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도파민 생성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제가 과거부터 쭉 말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패러독스에서도 밝혔듯이 궤양을 치료할 때 사용하던 예전 방법인 미주신경 차단술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파킨슨 발병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신경망이 없으면 렉틴이 침투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몸속에 어떤 이상이 생겨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렉틴과 지질당류가 몸속으로 침입하면 먼저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악교세포와 맞닥뜨린다. 이제부터가 흥미롭다. 보통 파킨슨병 환자들이 변비가 심하다. 그래서 신경소화기약을 전공한 동료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장운동에 영향을 주는 장내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한다. 먼저 동물 실험 결과 밝혀진 사실은 장누수증이 있을 때 루이소체 즉 신경악교세포를 둘러싸 죽은 신경세포가 장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장 조직검사에서도 동물 실험 때와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요 글을 쭉 읽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장병도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최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SNS라든가 페이스북 심지어는 유튜브 이런 데 쭉 보면 이제 요로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오줌을 마셔라 해서 아침에 이렇게 소변을 넣은 거를 이제 다 마시는 걸로 그러는데 이 장병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퀀텀 테라피 양자 이런 거를 양자 치료 양자 물리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이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죠. 물에는 이제 기억 정보장이 있기 때문에 소변 한 방울을 타든
엄청난 양의 소변을 마시든 이제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딱 한 방울만 타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느닷없이 이게 그분이 떠오르네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하며 미국에서 새로운 환자가 매년 2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은 뇌가 아닌 장에서 생긴 변화 때문인 것이다. 더 나쁜 소식을 알고 싶은가? 장내 박테리아가 글루타민을 분해할 때 나오는 아미노산 계열의 글루타메이트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를 죽인다. 그렇다면 글루타민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많은 가공식품에서 화학조미료가 쓰이는 MSG에서 나온다. 제가 예전에 이제 MSG의 위험성에서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입에 아주 그냥 거품을 물면서 비난을 하면서 다 FDA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로비라는 것이 있죠. 돈을 받아먹고 거짓을 써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코코넛 오일에서도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심장학과에서 이제 보면은 코코넛 오일이 심장을 망친다고 했지만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었죠. HAA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제 뭐 사람들이 권위에 주눅드니까 뭐 하버드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기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뭐 비난을 받는다던가 이러는데 근데 이제 뭐 그 가치가 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찾아보고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몇몇 외국 그 의사분들 유튜브들을 이제 계속 면밀히 보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상당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 라벨에서 글루타민이라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글루타민은 FDA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 으로 보기 때문에 식품 표시 라벨에 반드시 표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식품 성분 표시에 천연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사지 말기 바란다. 천연향. 저 음료수를 보면 이제 천연향이라고 되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이것은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요? 또한 아스파탐이 장속의 글루타메이트로 바뀐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분홍색 포장지에 든 뉴트라이 스위트가 바로 아스파탐이다. 이제 이름을 계속 바꿔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러나 다음번에 혹시 커피에 감미료를 넣고 싶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아스파탐은 아주 최근까지도 다이어트 음료에서 가장 많이 쓰인 감미료다. 무섭지 않은가?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UCLA 장수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항염증성 폴리페놀 성분인 커큐민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강황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효과에 관한 오랜 이중 맹검의 효과를 관찰할 때 피시험자에게 노출된 독립변이의 수준을 피시험자와 연구자가 모르게 진행하는 연구 방법이고요. 연구를 끝냈다. 그들은 4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커큐민을 매일 복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가짜 커큐민을 복용하게 해서 18개월 뒤에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커큐민을 복용한 그룹에서 언어 기억력과 시각 기억력 주의 집중 시간이 상당히 좋아졌다. 커큐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신경염증을 가라앉히는 몇 안 되는 물질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책 뒷부분에 나와서 장내 유익균의 영양분을 주고 인지력 감소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더 많은 식품과 보충제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사항이 있는데요. 요 커큐민 강황하고 후추를 같이 넣어주면 흡수율이 엄청 좋아져요. 강황 플러스 후추. 흑후추면 좋고요.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불안감이 없는 쥐에게 불안감이 많은 쥐의 장내 미생물구를 옮기면 예상대로 불안감이 커진다. 그렇다면 장내 박테리아가 환자들에게 겪는 불안장애를 실제로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인가? 나와 내 동료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는다. 다시 말해 뇌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는 장내 미생물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불안 수치와 더 관련이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내 뇌에서 일어나는 일로 내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장 속에 있는 그런 미생물균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균이 어떻게 구성되냐가 불안 수치와 더 관련이 있다. 물론 외부 환경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역할을 하겠지만 아일랜드 코크 대학의 동료들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은 미생물군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콜로라도 샴발라 마운틴 센터에서 운영하는 명상 수련 참가자가 30명과 수련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시행했다. 나이와 일반 건강 문제를 조정한 후 살펴본 결과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 명상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대조군 대상자보다 텔로미어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효소의 활동성이 평균 30% 많았다. 텔로머라제는 말단 소체를 활성화하는 효소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말단 소체 길이가 수명 연장에 관여하는 표지 인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텔로머라제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줄기세포이며 그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장내 유익균이다. 수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명상 덕분에 장내 유익균이 행복해졌고 행복해진 장내 유익균은 스트레스 없는 안전한 거처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줄기세포의 텔로메라제를 더 많이 만들게 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2042 한장 넘어갔는데 우리 뭐 DNA하고도 이제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또 최근에 뭐 어떤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생성을 촉진하고 뇌를 씻어냄으로써 뇌 건강 도움을 주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 몸은 박테리아를 위한 집이다. 그들은 우리가 명상과 요가를 실천할 때 좋아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며 계속 명상과 요가를 실천하기를 원한다. 한번 실천해보라.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직접 느껴보라. 다만 한 가지 경고할 점은 명상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99%를 위해 먹지 않으면 즉 장 내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명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요거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치료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어지면은 하겠는데 200 뭐 넘어가니까요. 지방세포가 영구적으로 지방을 저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도 메시지 교환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물론이고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남성과 어린아이까지도 끊임없이 지방을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슐린 분비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요.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도 어디다 쌓아둬야 되는데 이제 지방에다 이제 쌓아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는 게 이제 포도당, 이 포도당을 이제 우리 뇌에서 봐갖고 명령을 내리죠. 배고픔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다 보면 과도해지다 보면은 이게 좀 불필요하게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방 같은 걸 불필요한 체중 증가와 그에 따른 건강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호르몬 교란 물질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비스페놀 A. 자, 이거 이제 BPA라 그러죠. BPA는 플라스틱 제조원으로 1957년부터 사용했으며 파이프 내부나 식음료 캔 내부를 코팅할 때 쓰인다. 지난 10여 년 과학자들이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BPA 효과에 주목했고 FDA는 아기 젖병과 유아용 유동식 캔에 BP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BPA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2015년 미국 의학협회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회 캠페인에 돈을 엄청나게 기부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 BPA 금지를 강요하려는 소송이 실패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2년 뒤 유럽연합물질청은 BPA 내분기의 불합물질이 있으므로 고위험성 우려물질로 분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BPA의 이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기업에서 BPA 사용을 중단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BPA를 사용하고 있다. BPA 안전한 대체들로 알려진 비스페놀 S, BPS도 내분기 교란 성분이 있다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뭐 동물 실험 결과로는 이제 지금 현재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렇게 바이섹슈얼 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물질임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것이 통해서 상당히 아까 전에도 이렇게 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BPA를 피하는 방법은 BPA 미검출 표시가 있는 뭐 BPA 프리라고 써진 게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제품을 사용하라.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식을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된다.
BPA가 음식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물병은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라. 특히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입에 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라스틱 장난감 반드시 BPA 프리 제품을 확인해야 되고요.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은 BPA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수증을 받을 때 가방에 넣어달라고 하거나 버리기를 부탁해. 저는 이제 뭐 영수증을 아예 달라 그러질 않고요. 괜히 만져갖고 손에서 흡수가 됩니다. 특히 물기가 있거나 하면은 더 많은 이런 BPA가 몸에 쌓이기 때문에 비스페놀 A가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푸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화학 첨가제로 20세기 초에 등장해 지금은 벽지, 비닐장판, 고무장갑, 일회용 용기, 비닐랩, 심지어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에 널리 사용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식 포장지와 플라스틱 용기에도 푸탈레이트가 있어서 음식점에서 푸탈레이트가 검출되고 있으며 향이 첨가된 제품의 용제로 쓰이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 윤활유, 방충제 등 가정에 쓰이는 수많은 생활용품에서도 검출된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언컨택트 비대면세가 도래하면서 이제 모든 음식을 이제 시켜서 먹는데 플라스틱에 아주 뜨거운 국물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BPA 프리라고 해도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요. 좀 웬만하면 차라리 단식을 해버려라. 동물은 물론 인간으로 대성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푸탈레이트 내분기계를 교란하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발견했다. 가령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크기보다 작은 구안을 가진 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경우 남성의 소변에서 검출되고 고농축 푸탈레이트 대사 물질은 정자의 DNA 손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기업들 어떤 이제 사회에 막강한 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앞장서서 인간의 생명을 좀 망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이제 눈 감아주는 어떤 사회 시스템 참 문제가 많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화학물질에 되면 여자아이의 경우 가슴이 일찍 커지는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탯줄이 푸탈레이트의 정상 수준보다 많이 노출된 태아의 경우 조상 가능성이 크다. 푸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은 뇌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따라다니고 세포 속 갑상샘 호르몬 수용체 영구적으로 달라붙어서 진짜 갑상샘 호르몬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이것은 내가 만나는 많은 환자들을 통해 늘 목격하는 현상이다.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갑상샘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음에도 체중 증가 문제를 포함해 갑상샘 저하증을 앓는다.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중국에서는 일반 식품에 이런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밝히려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13년에서야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비교적 환경이 깨끗하고 뉴욕 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푸탈레이트가 주로 곡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하지 않은가? 나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통곡물 식품과 아마도 푸탈레이트를 가득한 용기에 담겼을 닭가슴살을 꾸준히 먹고도 머리숱이 적어지고 늘 피곤하며 살이 쪄서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면 갑상샘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만 듣는다. 물론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푸탈레이트가 먹고 있어서 갑상샘 호르몬이 다른 세포들과 정상 교환을 못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이런 환자들은 식단에서 푸탈레이트를 제거해주면 체중이 줄고 활기를 되찾아 적어도 10년 이상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인다. 푸탈레이트를 피하는 방법. 기존 육류 및 유제품, 곡물을 되도록 멀리하라.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라. 플라스틱에 든 음식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된다. 일반 생활용품은 푸탈레이트 프리 제품을 선택하라. 먹는 선크림, 이게 참 비타민C, 비소를 피하는 방법. 아이고 이거 제가 지금 또 1시간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끝이 없네. 이거 비타민 D3 비타민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블루라이트 아니었고요. 아까 전에 했던 곳이 요 먹는 선크림까지 요 장을 해서 이제 끝내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책을 읽으면은 읽다가 이게 흐름이 끊겨 갖고 좀 많은 시간이, 또 어쩔 때는
괜히 귀찮아져 갖고 또 책을 안 보게 되는, 그래서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책만 쭉 읽으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만 알아서 뭐하냐, 이런 지식을 공유하겠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제 정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그런 뭐 자유로운 이동마저도 자유를 자꾸 빼앗으려 그래요. 그래서 프리윌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사회의 규범이 됐던 무엇이 됐던 사람의 자유를 자꾸 제약을 하려다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그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갔을 때 아주 큰 피해가 도래한다, 뭐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장내 그 유익균에 대해서는 이제 뭐 3부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먹는 선크림 다음에 이어지는 그것도 1시간 정도 찍어야 될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뭐 재밌는 뭐 영상을 계속 이제 찍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운이 좋게 또 그 뭐 럭셔리 카를 좀 이렇게 타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차에 대한 리뷰 이런 것도 좀 올리고, 그리고 다른 그 턴오필 TV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뭐 소개들을 쭉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뭐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마음 놓고 올려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파라바이오틱스죠. 그거는 이제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오셔갖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